네, 안녕하세요. 손석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갑작스럽게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오늘 또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은 팔 운동, 이두 운동을 할 거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제가 원래 하는 스타일대로 그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운동하시는 방법하고 뭐가 틀린지 한번 잘 봐주시고요. 뭐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두 운동의 첫 번째는 바벨 컬을 이지바를 이용한 바벨 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늘 하던 그대로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팔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보조를 도와줄 친구는 이제 가양동에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양동에서 이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 장근기라고 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양동에서 중고차 하면서 보디빌딩 되게 좋아하고 있는 끈기 씨의 이중 생활의 장근기라고 합니다. 예, 네이버 블로그에서 끈기 씨의 이중 생활로 쳐서 들어가시면은 자동차 매물하고 이 장근기 씨의 그런 생활들 같은 걸 볼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들려봐 주세요. 내가 그거 볼게. 네, 한완섭님 저희 친구. 네, 감사합니다. 점심 아직 안 먹었고요. 이제 운동 끝나자마자 이제 기웨이 창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많은 단백질과 질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고중량을 다루기 때문에 좀 자세가 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자세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티칭까지 이제 안 좋게 하진 않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오랜 기간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저에게 이제 좀 잘 맞는 운동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금 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을 많이 고집하는 부분이에요. 레슨을 따로 뭐 공개적으로 제가 광고를 해서 하진 않고요. 뭐 지인분들이나 이제 누가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진 않고 그래도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굿보이님 감사합니다. 네, 굿보이님. 운동하기 전 식사. 네, 운동하기 전 식사는요. 아침에 제가 대부분 주로 오전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후에 한 2시간 뒤 정도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 전에 이제 바로
한 30분 전에 부스터랑 BCA랑 각종 이제 BCA랑 뭐 글루타민 그리고 이제 부스터 한 그 정도만 먹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운동 직전에 뭔가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파우더 제품 좀은 안 먹고 있어요. 조금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조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좀 운동 전에는 속을 좀 비워놓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통 사이즈는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이지바 바베큐는 첫 번째로 한 요렇게 고중량을 다뤄가지고 한 3세트 지금 이제 이게 몸 푼 거 제외하고 3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3세트 끝내고 다음 이제 인클라인 덤벨 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상준 형님이 이렇게 또 방송에 찾아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김근일님, 네, 운동 중 수분 섭취는 운동 대략 한 4리터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즌 들어가면은 오전 오후로 또 들어가고 수분 섭취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나중에는 한 10리터에서 15리터까지도 먹는 것 같아요. 운동 오전 오후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한 7리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에서 한 7리터 정도 다이어트 할 때
운동 한 마디당 그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운동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는 그만큼 운동 중에 마시는 수분 섭취량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을 처음에 좀 잘 안 들어가요. 저도 그렇고 이제 시즌 전에는 물이 좀 잘 안 들어가는데 이제 물 양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 과정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늘려 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물 양이 이제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 중에 다이어트 하실 때 물을 많이 이제 뭐 운동 중 아니더라도 다이어트 하시면서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정말로 많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드셔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좋아지시는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운동 중이나 이제 뭐 쉬실 때도 수분 섭취 이제 항상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예. 지금 이제 뭐
벌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근육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량하고 단백질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살이 많이 붙었어요. 그냥 뭐 쉽게 해서 벌크업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106kg 정도 나가고요. 이제 목표는 한 5월달 안쪽으로 최대한 근육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한 110kg 정도 해서 이제 110kg 정도 목표 체중 만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이제 시합 준비 이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이제 뭐 순위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잘 지켜봐 주세요. 벌크업 식단은 조금 다이어트에서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해질 수는 있는 건데 크게 그렇게 뭐 벗어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기지만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더 먹고 싶은 게 이제 생각날 때 그런 거 이제 또 먹고,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체중을 늘려야 해 이러면서 뭐 기름기라든지 인스턴트라든지 그런 걸 먹는 건 아니고요. 이제 늘 평소대로 먹는 식단에서 다이어트 식단,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제 단백질은 주로 그렇게 먹고, 이제 탄수화물은 이제 밥이라든지 이제 뭐 파스타면 뭐 그런 거를 먹으면서 양만 늘리는 거예요. 양만. 그래서 양을 늘려주고 이제 다이어트 때는 이제 다시 점점 양만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기나 인스턴트 같은 게 생각날 때는 뭐 그렇게 가끔씩 생각나면 먹고요. 굳이 이제 그런 인스턴트나 그런 거를 내 살쪄야 돼 이러면서 찾아서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인클라인 컬 마지막 3세트 마지막 세트거든요. 마지막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예, 인클라인 덤벨 컬 이제 3세트 끝내고요. 이제 마지막 프리셔 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이동 좀 하겠습니다. 여기로 갖고.
시켜야 되는데. 아, 네. 마우스피스 좀 구입할 예정이에요. 제가 좀 시끄럽게 운동하죠. 네. 이게 안 그런 친구들도 근데 저랑 같이 운동하면은 이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나와요. 저도 참고 싶은데 이게 소리를 안 내면은 이게 하나를 더 들 수 있는데 소리를 내면 하나를 더 들 수 있는데 소리를 안 내면은 이게 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위해서 목청을 포기했습니다. 이쪽에서 찍어주면 바벨컬 긴 바벨로 할 때 다리를 곧게 펴나요? 허리를 세우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굽혀서 해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무게가 중량이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고립을 시키지 않는 이상 치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게가 들어가는 이상. 근데 치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요. 치팅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근육이라는 거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최대 이완과 강한 수축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 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치팅을 많이 쓰는 것 같아도 근육에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주면서 근육의 최대 이완과 수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벨컬 할 때 대부분이 무게가 올라가면은 치팅하는 동작에서 일부러 허리를 내가 서 있는 동작보다 더 이렇게 뒤로 눕히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팔 운동이라는 거는 이두를 접었다가 이렇게 피는 건데 컬을 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우면서 팔은 접히지 않고 허리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컬 동작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하게 수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접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축을 약간 숙인 상태에서 당길 때 강하게 당겨서 완전히 접어요. 뒤로 누우면은 이걸 다 접질 못해요. 이두근을. 그렇기 때문에 살짝 숙인 상태에서 살짝 뒤로 당기지만 더 이상 뒤로 눕지 않고 앞에서 강하게 이두를 접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는 치팅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상대방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다 각자만의 조금씩
이제 숨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동을 아무리 내가 이렇게 뭐 강하게 하고 자세가 나쁘게처럼 보여도 저의 기준은 최대 이완과 강한 수축,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저만의 그런 생각입니다. 관절에 무리 당연히 관절에 무리 가죠. 어차피 이 운동이라는 거는 관절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점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은 중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근력보다 더 많은 근력을 써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무리 없이 운동을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이 관절도 타고난다고 굉장히 튼튼한 사람들이 있고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도 운동선수를 했었는데 그때도 좀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관절에 당연히 무리 옵니다. 무리 오는데 이제 뭐 운동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다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운동 경력이 그래도 17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한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는 조금 그냥 어떻게 안 아프고 또 이 운동, 관절을 쓰는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치료를 잘 받으면서 운동 선수라는 게 이제 부상과 회복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부상을 당하고 회복을 하면 그 전에 실수했던 부분을 또 실수 안 하고 또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부상당하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상을 굳이 뭐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면 충돌, 부상과. 자, 마지막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프레셔 컬 마지막 세트.
2도 운동 끝났습니다. 네, 지금 몸 푸는 거 빼고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평상시 비시즌에는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짧고 강하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총 9세트 3가지 해가지고 총 9세트 정도. 그리고 이제 시즌 들어가면은 운동 강도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조금 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은 일단은 끝나고 저쪽에서 뭐 질문의 시간 같은 거를 좀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느라고 잘 얘기를 못 해드려가지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어디가 좋나? 3부. 이쪽으로. 내가 이쪽으로. 네, 지금 이제 운동 끝났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운동 이외에 저는 좀 운동 질문보다는 좀 운동은 워낙에 운동에 대해서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어차피 제가 누구를 티칭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를 뭐 이 운동이 좋아 보인다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주변에 더 티칭을 잘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 질문보다 뭐 이제 뭐 음식 같은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궁금한 점이나 뭐 그런 거 좀 물어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원래 제가 복근이 조금 이게 튀어나오는 복근이어가지고 사람마다 복근 모양이 좀 틀리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같은 경우에는 복근이 튀어나온 복근이다 보니까 지방이 좀만 붙어도 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복근 라인하고는 다 있어요. 좀 보여드리긴 창피하지만 아직 복근 라인이나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 좀 쌓이긴 쌓였습니다. 시즌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종목을 조금 더 늘려주든지 이제 횟수를 좀 더 늘려주는 둘 다 늘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조금 더 자극적이게 지금 이제 좀 더 강하게 해서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짧게 끝낸 것 뿐이고 시즌 때는 근육을 키우기 위함보다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면 그리고 근육의 그런 섬세한 면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운동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이런 운동도 물론 주가 되지만 조금 더 끝나고 나서는 좀 더 가볍게 또 자극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다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운동하는 편이에요. 네, 정학교님, 복근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벌크업의 목적이라는 거는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근육을 크게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내한테 맞는 일정량의 에너지라든지 단백질 양을 정확히 몰라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와 단백질 양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근육이나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해 가지고 살이 붙는 것뿐이지 그거를 일부러 뭐 인스턴트라든지 기름기로 먹어 채워 가지고 지방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이 붙는 게 당연한 겁니다. 벌크업 할 때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최고의 근육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환경 조건을 내 몸에 만들다 보면은 에너지를 많이 넣기 때문에 지방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연애하고 있습니다.
연애하고 있고요. 연애 지금 1년 넘었어요. 다만 이렇게 제가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거는 조금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런 사생활적인 거는 조금 제가 굉장히 조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연애사 같은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는 거지, 밝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아주 이쁜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스타에 영상 좀 자주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 평상시에는 운동을 제가 좀 혼자 하는 편이에요. 파트너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일산의 플렉스짐이라는 곳인데 이제 뭐 선수분들도 별로 없고 대부분 운동 시간에 제 운동 시간에 오면은 거의 혼자 주로 이제 운동하는 편이에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또 찍어주고 서로 찍어주고 해서 올리긴 했는데 지금은 좀 운동을 혼자 하다 보니까는 지금 찍어주실 분이 없네요. 최대한 뭐 셀프라도 해가지고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종목 대표가 친구인데 윤종목 대표가 매번 지금 시합 준비 그 리프리스트 대회 그 호주에서 열리는 리프리스트 대회 시합 준비 중이어가지고요. 뭐 시합 끝나고 오면은 한번 뭐 라이브 영상으로 해가지고 라면 배틀을 뭐 한번 해보던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제가 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번에 라면 10개 조금 힘겹게 먹었는데 지금 10개 한 12개 먹으면 한 12개에서 15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라이브로 한번 라면 배틀 한번 번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그 프레스 할 때 이렇게 한쪽에 10장씩이니까는 400kg에다가 50개씩 할 때는 400kg였어요. 거의 400kg, 뭐 440, 480 많이 할 때는 480kg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웨이트 후에 뜨거운 물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가 헬스장 다니다 보면은 그 몸 좋은 아저씨들이 맨날 운동하거나 공감하실 거예요. 운동 딱 끝나고 나오면은 샤워장 들어가면 아저씨들이 야 빨리 와 지금 빨리 찬물에다 근육 올려 막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우나 들어가시면은 경직돼 있던 근육이 많이 이완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근육 운동이라는 거는 근육을 경직시키는 운동, 수축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완을 평상시에 조금 더 운동 후라든지 근육 이완을 좀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근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운동을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취미로 매니아로 하다가 제가 처음에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미스터 코리아 대회를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선수 대기실에서 이제 이승철 선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이승철 선수님의 그 대기실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반해가지고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이건 나의 길이다.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선수의 길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승철 선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모티베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항상 뭐 선망의 대상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승철 선수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인사는 가끔씩 드리긴 했는데 이승철 선수님이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황영경님, 네, 감사합니다. 가입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바디어택에서 뵐 수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운동은 거의 주 6일 하는 편이고요. 일요일은 좀 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주 6일.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주 5일. 평상시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들어가면은 시즌 때는 이제 다이어트는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하고 이제 토요일까지 웨이트를 하고 일요일은 가볍게 유산소 하고 휴식하고요. 이제 컨디션 보고 몸 상태 봐가지고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가 좀 덜 됐다, 좀 더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일요일도 쉬지 않고선 계속적으로 이제 주 7일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비시즌 때 근육을 키울 때 그때는 주 5일이나 주 6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저에게 맞는 운동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위, 내가 좀 약한 부위를 한 번 더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은 휴식.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한다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근육 운동이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듯이 휴식을 취할 때 근육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운동 한번 할 때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는 푹 쉬어주고 또 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운동 강도에 따라서 좀 틀린 건데 대부분 선수분들이 일요일 정도는 대부분 휴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요일, 일요일 쉬시던지 그래서 뭐 이틀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 6일 운동하고 하루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선수분들마다 틀리긴 한데 대부분 보면 거의 주 6일 운동하고 일요일은 휴식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외국인 분들 많이 다니세요. 무게 올려서 5, 6회 정도 운동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운동 경력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운동 경력이 짧다 하시면은 5, 6회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집중력이 많이 운동에 대한 집중력이 컨트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셔가지고 횟수라든지 세트 수를 좀 늘려서 근육에 대한 집중력을 좀 더 강화시키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5, 6회로는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5, 6회 안에서 근육을 쓸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중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와서 내가 근육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는 집중력이 될 때 사용하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중간 정도의 중량으로 중간 정도의 이제 횟수, 그렇지만 그 횟수가 이제 최대치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또 운동 시간 또 너무 제가 오늘 30분 했다 그래서 또 30분 하시면은 안 되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운동 경력에 따라서 잘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반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대한님 고중량이라는 게 본인한테만 고중량이고 수준으로 보면 낮은 중량이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본인한테 맞는 중량을 하시면 돼요. 본인한테 이게 고중량이면은 그게 고중량이 맞는 거고요. 남이 60kg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고중량을 60kg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천영기님, 풀업을 3개밖에 못 하신다는데 전체적으로 풀업을 계속적으로 3개밖에 못해도 조금 계속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횟수를 좀 늘려 나가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력이라는 거는 자꾸 쓰다 보면은 근력이 이제 세지죠.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제 횟수라도 같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에 풀업이 3개밖에 안 되시더라도 등 운동을 하실 때 매일매일 같이 풀업을 넣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복합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제 횟수가 자동적으로 늘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의 힘, 근력이라는 건 근육의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계속 쓰셔가지고 근육의 양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힘을 늘리시다 보면은 횟수라든지 중량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조던 신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조던 이게 13입니다. 13 조던 13 신고 왔습니다. 그 곰발바닥 같은 신발은 이제 비브람이라고 하는 신발인데 그게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이 발가락 신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국 모티베이션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그런 프로 선수들이 많이 신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신고 해봤는데 이제 신발을 안 신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쿼트나든지 레그 프레스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발에 이 지면에 착 붙어가지고 일반 신발 역도화라든지 그런 것보다 더 잘 밀리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천영기님, 뭐 5세트를 하셔도 되고 10세트를 하셔도 되고 지금 초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운동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면은 횟수랑 운동 시간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의 그런 모티베이션 영상이나 다른 분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본인의 모습을 절대 평가라 그러죠. 잘 평가하시고 내 모습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시면은 고급 선수들 뭐 유명한 선수분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려고 하시면은 낭패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는 초보자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자세로 조금 더 많은 횟수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굿보이님 술을 전혀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술 먹어요. 술 먹는데 자주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안 먹은 지 좀 꽤 됐고요. 만약에 먹으면은 한 달에 이제 시합 시즌 때는 절대 이제 입에도 안 대고 이제 뭐 비시즌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많이 먹으면 2번, 3번. 근데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이제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20대 때 내가 보디빌딩에 정말로 미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뭐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었죠. 술 주량은 이제 좀 많이 먹어요. 한 번 먹으면은 뭐 5병에서 10병까지도 먹습니다. 유학재님, 근육을 분리시키는데 설탕은 섭취하면 안 되나요? 근육을 분리시키고 싶으시면은 지방층이 얇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설탕이라는 거는 당 성분은 우리가 쉽게 몸에 들어가면은 지방으로 전환하기 쉽게 만들어진 식품이잖아요. 뭐 조미료라 그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설탕을 좀 자제하시고 깨끗한 음식 이제 그렇게 드셔서 지방을 걷어내셔야죠. 걷어내셔서
지방층을 얇게 만들어야지 근육이 분리되는 거지. 근육은 이미 지방 안에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이 쌓여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뿐이기 때문에 지방을 얇게 걷어내셔야지만이 분리된 그 근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설탕을 좀 자제하셔서 지방을 쌓이지 않게 하셔야죠. 뭐 방송 시간은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시간이 여기 1시. 그래서 뭐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BCA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엔 쉽게 얘기해서 BCA라는 거는 아미노산의 단일 성분이에요. 그래서 근육의 그런 근육 손실을 방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비시즌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후로 섭취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기간에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고 에너지 소모량이 많을 때는 새벽에 공복에 일어나서 먹고 운동 전후,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자기 전에 음식 섭취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섭취해주고 음식 섭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BCA를 섭취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CA 좋아해요. 그래서 BCA를 좀 자주 먹는 편입니다, 저는. 네, 천영규님, 초보도 운동 1년치 1년차도 BCA 글루타민 먹으면 효과를 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충제라는 거는 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된 부분을 플러스로 보충시켜주는 것 뿐이지 뭔가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라기보다는 그래도 운동을 뭐 경력이 어찌 됐든 잘 챙겨 드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BCA랑 단백질 보충제랑 좀 섞어 먹지 않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단백질도 어찌됐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로 변하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에 BCAA라는 성분이 또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보충제들은 프로틴 안에 BCA라는 성분이 또 따로 또 더 추가돼 함유돼 있는 또 그런 보충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 놓고 먹는 편이에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섞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분리시켜 놓고서 이제 시간 차를 좀 두고 운동 직후에는 BCA를 먹고 뭐 샤워 후에 단백질 파우더를 보충하는 편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운동 끝나고 직후에는 이제 단당류 탄수화물,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빠져나간 에너지를 다시 이제 채워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단당류, 뭐 포도당이라든지 그런 당이 들어간, 설탕은 아니고요, 그런 당이 들어간 그 보충 음료를 섭취해주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고, 그리고 이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이제 다이어트 식사, 자연 식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운동이 끝나면은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배고파요. 그래서 내가 정해진 양 이외에 많이 배고픔을 느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참아요. 그래가지고 막 대부분이 그렇던데 새벽에 자다가도 너무 배가 고파서 깨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참습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라는 부분이 내가 지방을 걷어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 음식 섭취를 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지방을 걷어내기 위해서 대부분 제가 정해져 있는 양 이외에는 거의 일절 먹지 않는 편입니다.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느 부위 운동을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리 운동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체가 워낙에 조금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체를 많이 보완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체를 뭐 일주일에 2번 하고 가장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체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체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벌크업 시에 배고픔을 느끼냐고 물어보시는데 요즘 제가 벌크업이 아닌 뭐 벌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제 식단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은 아침 식사를 자연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뭐 수업을 하고 운동 전에 이제 뭐 부스터라든지 BCA라든지 그런 보충제를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 이제 단당류 탄수화물과 BCAA를 섭취해주고 그다음 샤워를 하고 나와서 또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자연 식사하고 이제 식사와 식사 중간에 단백질 파우더, 뭐 과일이라든지 그런 이제 바나나라든지 그런 과일하고 같이 단백질 파우더를 먹고요. 또 1시간 반 뒤에 자연식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다닐 때도 이제 도시락을 챙겨 다니면서 1시간 반 간격으로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간식, 식사, 간식, 식사, 간식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복 유산소 웨이트를 바로 하려면 근손실을 줄이기에 간단히 섭취할 수 있게끔 프로틴 말고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공복에 유산소를 하지 마시고 보충제 뭐 BCA라든지 보충제를 드시고 웨이트를 하시고 웨이트 끝나고 유산소를 하세요. 그래서 공복 유산소를 하지 마시고요. 조경준이 초보인데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다이어트를 지금 본인 조경준님이 체지방이 어떻게 되고 뭐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그거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내려드려야 될지 정확히 지금 아직 답변은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유산소 기본적으로 50분씩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을 걷어내야 하면은 그냥 오전 오후로 한 유산소 50분씩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트량이 많으면은 유산소를 좀 줄여도 되는데 만약에 웨이트량이 적다면은 유산소량을 좀 더 늘려서 에너지를 이제 쓰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지방 빼기에.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 하루에 몇 그램드 먹냐고 물어보시는데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닭가슴살이긴 한데 너무 닭가슴살만 고집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좋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생선도 있고 이제 뭐 소고기도 있고 닭가슴살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단백질이 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계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닭가슴살로 따지면은 하루에 8쪽에서 10쪽 정도 먹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먹지 않고 뭐 닭가슴살 먹었으면 다음 식사는 뭐 생선을 먹고 또 다음 식사는 소고기를 먹고 뭐 또 마지막 식사는 뭐 계란 흰자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섞어가면서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닭가슴살을 고집하고 나 이 닭가슴살 아니면 안 돼. 근육은 무조건 닭가슴살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 몸이라는 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닭가슴살, 근육엔 닭가슴살 그렇게 고집하시는데 다른 선수님들을 보시면은 꼭 그렇게 굳이 닭가슴살을 고집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는 그냥 쉽고 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포장이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지, 오히려 근육에 도움되는 거는 여러 가지 단백질, 뭐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여러 가지 단백질을 잘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게 내 몸의 근육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 하루에 매일매일 12개씩 먹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굳이 그게 꼭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로 골고루 잘 섭취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정학규님, 도시락통 사셨어요? 다이소 가시면은 우리가 그 다이어트 음식을 싸갖고 다닐 수 있게 뭐 1,000원, 2,000원짜리 칸으로 나누어진 도시락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SNS에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서 이제 쓰시면은 한 시즌은 뭐 충분히 5,000원으로 도시락통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이소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다이어트에 필요한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아요, 싸게. 잠은 뭐 12시, 1시에 자고요. 기상 시간은 조금씩 틀린데 6시, 뭐 6시 반, 7시 대부분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피곤하다 보면 더 늦게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8시 전에는 꼭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복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의 내장기관이라든지 우리 몸의 신체가 이제 에너지를 쓰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타볼릭 현상이라고 하죠. 카타볼릭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또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유산소의 기구에 올라가서 또 에너지를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타볼릭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복 유산소는 되도록이면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어나셔서 그 카타볼릭 현상을 다시, 카타볼릭 현상을 막는 방법은 에너지를 우리 몸에다 다시 넣어주는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쉽게 얘기해서 식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채워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지방을 태울 때나 근육을 운동을 할 때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을 태울 때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로 지방을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지방도 내보내질 않거든요. 우리가 그 에너지로 지방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에너지, 내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선 운동을 하고 해야지만이 지방에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복의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몸이 이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찬호 형님, 크레아틴은 언제 섭취하는 게 좋은가요? 그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단일 크레아틴이 아니고 모든 그런 보충제 같은 데에다 많이 이제 혼합, 믹스해가지고 보충제가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후에 이제 먹는 단당류 탄수화물에 이제 크레아틴 성분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당당류 탄수화물 그 보충 음료에 들어있어서 운동 후에 먹고 있습니다. 생선은 뭐 고등어, 연어, 삼치. 이제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 고등어 구이용이 아니고 이제 고등어 조림용을 사셔가지고 고등어 이제 구이용으로 손질을 해달라면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금기가 없는 상태에서 절이지 않은 고등어를 구워 드시거나, 삼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워 드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연어 같은 경우에도 훈제보다는 생 연어 같은 거 사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생선은 이제 그 종류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웨이트 후에는 단당류, 저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를 먹지 않고 유산소까지 다 끝내고 단당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어요. 이거 핸드폰 케이스, 이거 핸드폰 제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김준영 팀장님 핸드폰입니다. 기상 후에 근육통이 있어야지 근육이 운동이 잘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 근육을 강하게 하고 나서 마사지라든지 그런 젖산이 피로 물질이 많이 분비된 상태에서 뭔가 내가 이런 마사지라든지 피로 물질을 많이 쌓이지 않게 하고 나면은 그렇게 근육통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의 근육통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근육통이 많이 와야지 운동이 잘 된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운동 후에 뭐 젖산이 많이 쌓이지 않게, 그 젖산 때문에 근육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그런 거로 잘 풀어주시면은 또 근육통이 운동을 바로 끝내고 나서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덜 오기 때문에, 또 틀린 부분이죠. 서로 간에 뭐 내가 마사지를 잘 하고 그러면은 또 들어오는 거고, 운동을 끝내고선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꼭 굳이 근육통이 많이 와야지 많이 운동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침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전 간단히 먹고 운동하기 위해선 바나나 먹고 BCA를 첨가해 주면 되나요? 근데 아침 운동 직전인지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텀이 있는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아침 운동 하시기 전에 조금 더 텀을 두시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식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 조금 소화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서 그다음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직전에 뭐 바로 뭐 바나나라든지 뭐 그런 보충제를 먹고 운동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몸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꾸준히 매주 금요일 날 이 시간대쯤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갑작스럽게 또 방송 잡아서 하게 되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금요일마다 조금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주태님 안녕하세요. 프로필 촬영 2주 남았는데 체지방 9%고요. 탄수화물 로딩이라는 걸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수분 조절만 하는 게 나을까요? 이제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회 준비하는 것처럼 수분 조절하고 뭐 탄수화물 로딩이다 뭐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하시는 그대로 좀 더 운동 더 많이 하고 운동량 늘리고 식사 정확히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촬영 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수분만 좀 잠깐 끊어주시고 하는 게 더 좋은 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완벽하게 탄수화물 로딩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론하고 실전에서 틀린 게 뭐냐면, 실전이라는 거는 이론은 이론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만 실전은 이론처럼 그렇지가 못해요. 항상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선 이론대로 내가 될 거야 하고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을 그려놓고선 그렇게 하시다가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시합 준비할 때나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 늘 똑같은 음식, 늘 똑같은 시간에 운동, 규칙적인 생활, 그거를 꼭 지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합 전에도 뭐 수분 조절이라든지 탄수화물 로딩이라든지 저도 아직까지 감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하지 않고 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프로필 찍어서 더 좋은 몸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프로필 찍을 때 더 좋은 몸이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손신호님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금요일날 정기적으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지켜봐 주시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좀 너그럽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절대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저만의 스타일이고 모든 선수들이 뭐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를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저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내가 맞다라고 말은 전 안 해드려요. 이건 어디까지 그냥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볼거리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능하신 트레이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는 제 경험에서 나온 운동을 하는 거고 트레이너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배우실 때는 저한테 배우시는 것보다는 그런 트레이너, 유능한 트레이너 분들한테 직접 배우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소스는 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그대로 제 말을 들으지 마시고 그냥 뭐 재미, 볼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 싫어하는 회원 유형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예요. 그 싫어하는 유형이 저예요. 저처럼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여기 이 대표님이 많이 조금 제 운동할 때 많이 이해해 주시는데 저처럼 운동하시고 소리 내서 운동하시고 그러면은 정말 다른 회원님들이 많이 싫어하시니까요. 이런 거는 좀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운동을 좀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비신사적인 행동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젠틀하게 앞으로 좀 더 운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 2시간 하는데 중간에 바나나 섭취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운동 끝나시고 드세요. 그래서 중간에 뭐 자꾸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서 이걸 먹고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 힘이 날 거야.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요. 그냥 운동 끝나시고 제대로 운동 다 마치시고 이제 제대로 된 보충하시고 식사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뭐 제가 뭐 팬분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좀 그렇게 되게 창피해요. 그래서 그냥 뭐 운동 모임 같은 거 시간 되면은 다들 시간 되시면은 운동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거는 앞으로 이제 추진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주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운동하고 이제 같이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서진님 잠 안 오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시합 준비할 때는 잠이 많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운동에 대한 그 시합에 대한 이 스트레스랑
이제 음식을 자주 못 먹으니까는 이제 배가 또 너무 고프고 하다 보면은 이제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잠 안 오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2시간 자고 12시 1시에 잠들어가지고 막 2시 3시에 깨가지고 이제 잠이 안 오고 그러면은 이제 또 유산소 올라가서 3시부터 막 4시 5시 6시까지 막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은 짓 같고요. 그냥 마음을 가장 편하게 갖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 안 와도 뭐 잠 안 오는데 딱히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누워서 눈 감고 있어야죠. 그래서 휴식이라도 그렇게 취해야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대회 준비할 때 무염으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스라는 건 소스 뭐 케찹이라든지 칠리 소스라든지 그런 거 어느 저당량 좀 뿌려가지고요 먹고 있어요. 지방이라는 염분하고 지방을 태우는 거랑은 좀 무관하거든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굳이 무염을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도 굉장히 근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섭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량 섭취해 주시는 게 지방을 감량하실 때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염분을 안 먹게 되면 이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괴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라도 염분 섭취를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염으로 고집해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염분 섭취를 해가지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너무 얘기가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한번 방송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끝까지 질문해주시고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